역시 돈비, 돈벼락 보셨어요? 저 비처럼 내리는 저것 바로 돈이었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디서 꽁돈 안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현상금이 많이 걸려있는 이 사람들 신고해서 돈을 벌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현상금 사냥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합법이고요. 아니, 합법적이고 사회공헌도 하면서 돈도 번다, 이런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매우 좋은 거잖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해서 이게 만약에 보험사기로 확정 지어지면 그 보험회사에서 기준한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때문에 손실보는 액수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고요. 그럼 그 포상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 얼마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떨 때 그만큼 지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사례를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스포츠 동호회 활동하다가 당한 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병원 자체가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거죠. 병원 자체가 이런 행위를 계속한 다음에 적발된 부당이득 금액이 무려 52억이에요. 자, 그래서 신고자는 약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52억을 아껴줬는데 2,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사고건을 볼게요. 근데 이게 꼭 약하다고 볼 수 없는 게요, 적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준 제보였는지, 적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공이 들어가야 되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야!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운전자가 외제 차량을 가지고 경기를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당연하게도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경기를 목적으로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목적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해서 단순 추돌 사고라고 신고를 해서 총 2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을 해갔어요. 그리고 신고자는 1,770만 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수령합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자, 다음 사례는요, 세차업체 사장이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차량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서 자차 처리를 받게 자차 접수를 하고 자차 보험을 미수선 처리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광택이라든지 유리막 코팅을 해준 거예요. 총 186회에 걸쳐서 4억 4천만 원이라는 부당이득금을 편취했고요. 이걸 신고한 사람은 1,0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차 보험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주 흔하게 나타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걸 입증 자료와 함께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그게 맞았고 이걸로 인해서 편취한 금액이 9,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고자에게 약 10% 정도 되는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신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법원에 제소가 됐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 아니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이 사고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보험사기 관련된 걸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건이나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돈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이와 관련돼서 직무상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재신고해가지고 10억, 5억 뱉어내게끔 만들었다, 무서울 수 있겠죠. 보복을 당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라는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일반인들은요,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사고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눈 크게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자,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죠. 그런데 이 승용차 운전자가 만약에 음주운전 상태다. 그런데 주차된 차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접수만 해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봤어. 그러면 이런 거는 그 보험사에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시간치사면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증을 못할 수 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라든지 최근에는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신고해서 보험금이 나갔어야 될 거를 보험금이 안 나가게 면책으로 바꿨다. 여러분들에게 포상금 지급되는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사고가 난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라고 안 하고 조수석에 타있던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 보험사에다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3자 운전자 바꿔치기거든요. 이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요즘 일어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방통행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역주행으로 가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정방향으로 오고 있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아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호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경찰서나 아니면 뭐 이런데 블랙박스로 뭐 벌금 매겨주세요 이렇게 신고해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된 제보를 했을 때 이게 보험사기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나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고 건전한 보험업계에 이바지도 하는 일이니까요. 자,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즐거운 정보 되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괜찮은 정보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